그러면 482번 봅시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인데 1번을 봤더니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플러스 9분의 10이래요. 그러면 계산하면서 할까요, 이거? 이제? 저희 둘이 하니까. 부호 마이너스 홀수분 곱했죠.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그리고 5분의 3과 9분의 10의 곱이에요. 분수꼴 곱할 때 약분 먼저 시켜놓고 가면 편하죠? 1은 생략할게요. 얼마? 그쵸? 이제 2번이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2랑 똑같은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2번 플러스 7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14. 역시 부호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애들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좀 빨리 가볼까요? 부호 마이너스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거 보일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몇 번 곱해져 있어요? 한 번. 홀수번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3하고 3하고 약분하고 5하고 10하고 약분돼서 3 됐으니까 3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4번이 답이네요. 자, 이럴 땐 5번도 같이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면 여유가 있을 땐 풀어보는 게 맞는데 시험 때면 이렇게 나오면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쵸?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하나도, 지문 하나도 연습하는 행위를 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나 맞았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내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에 대한 연습?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곱하기 합시다. 편한 거 먼저 합시다. 곱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해요? 그리고 결합법. 그쵸. 그리고 결합. 그쵸? 다 돼요. 위치 바꿔도 되고 계산 순서 바꿔도 되고 그쵸? 곱하는 건 분배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다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2 하나 약분해서 4가 되는데 4랑 또 약분돼서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왜 된다고요? 곱하기는? 그쵸? 결합법칙, 분배법,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개념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된다예요. 됐을까요? 자, 486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이거 그냥 보면서 갑시다. 첫 줄에서 두 번째 줄 갈 때 위치를 바꿨네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갈 때 괄호로 계산 순서를 바꿔버렸죠. 그쵸? 그래서 뒤에 거 괄호 먼저 계산한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쵸? 그럼 라는 얼마예요? 합시다. 마이너스 0.15 곱하기 플러스 20인 거죠. 그죠? 요거 계산한 결과만 찾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자, 요 안에서 0.15를 100분의 15로 봅시다. 헷갈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돼서 얼마가 나와요? 아, 여기가 5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랑 얘랑 또 약분되네요. 그쵸?
488번. 네. 4개의 수 마이너스 12분의 5가 있고요. 3이 있고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고 5가 있어. 이 네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한 값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됐죠? 그럼 넷 중에 3개를 뽑아서 곱한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음수 있고 양수 있고, 그죠? 3개 뽑을 때 부호 같은 게 들어가면 양수를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하나만 들어가면 음수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양수가 커요? 음수가 커요? 양수요. 그쵸? 근데 우린 제일 작은 것 따질 거니까 절대로 양수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음수를 만들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수직선상에서 어느 쪽에 있는 애? 왼쪽에 있는 애. 그쵸? 그런 애 만들 건데 그 얘기는 절대값이 어떤 애? 큰 아이를 찾을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건데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애가 누구예요? 12분의 5요. 50이고 10인 맞네. 얘네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만 곱하면 끝나네요. 그쵸? 이게 가장 작은 애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2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5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5, 25가 되어서 답이 될 것이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이번엔 492번 갑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인데 이런 문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좌변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계산해보고 우변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변을 보고 계산해버리면 답에 껴맞춰버리게 되거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과정을 개념으로 설명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가봅시다. 얘는 결국 마이너스 3을 몇 번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게 얼마예요? 27이요. 자,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예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2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16분의 1이 될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로 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면 풀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됐죠? 자, 얘는 4를 제곱한 것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2번 곱하는 건 아닌 거죠. 그쵸? 4를 얘가 왜 8이야? 4를 2번 곱했는데. 16이요. 됐을까요? 네. 자, 얘는 마이너스는 일단 그대로 둬야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몇 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4분의 1을 3번 곱하겠죠.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몇 분의 몇? 됐을까요?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요. 그래서 답은 64분의 1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죠? 그래서 할 줄 알아야, 이 과정을 설명할 줄 알아야, 그쵸? 뭐가 나와요. 오케이? 자, 1번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요. 4번 틀렸고요. 5번이 맞네.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아싸, 답이 5번. 대충 껴맞춰서 그러면 혼동밖에 안 와요. 오케이? 이건 거야.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마나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초등학교 때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4권, 5권 풀어도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연습할 목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496번 봅시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1번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2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 3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한 거에 이 전체의 제곱, 4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한 거에 전체 세제곱, 5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전체 4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을 2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한 거예요? 홀수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번 곱한 게 아니니까 플러스 1인 거죠. 자, 얘는 빼기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잖아요. 그럼 부호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그리고 1 3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또다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요거 이해될까요? 네. 자, 소괄호 먼저 해결해야 돼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요. 플러스요. 그럼 플러스 1을 2번 곱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1에다 2 곱하면 1이에요? 왜 1에다 2를 왜 곱해요? 1을 2번 곱한 거지. 됐을까요? 네. 자,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드릴게요. 잘 봐요. 2 곱하기 3은요. 2를 3번 더한 거기 때문에, 그쵸? 요걸 기억을 해버려요. 2 곱하기 3은 6. 그쵸? 2의 세제곱은요.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얘 이름이 뭐다? 그러면 얘는요. 밑을 지수번 곱한 형태예요. 그럼 얘는요. 밑과 지수가 아니죠. 2를 3번 더했거나 3을 2번 더했거나인 거예요. 됐나요?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게 곱하기로 표현하고요.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걸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 마이너스 1을 어디 갔어? 플러스 1을 2번 곱하는 형태인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의미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연습을 해야 나중에 안 헷갈려. 자, 마이너스 홀수번 곱한 게 아니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을 3번 곱하면 뭐겠어요? 그죠? 항상 소괄호 먼저 해결. 자,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야? 4번. 그럼 얘는 뭐겠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어. 설명될까요? 네. 499번 봅시다. 세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는 2와 같고요.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5와 같아 일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다항식이고요. 다항, 다항 이 다음에 하지? 그래도 합시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항식이고 단항은 곱하기가 있다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자, 곱하기는 무슨 법칙 성립한다?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쵸? 네. 무슨 법칙일까요? 분배법칙? 됐을까요? 네. 곱하기에서 성립하는 법칙이니까 뭐를 분배하는 거야? A. 아니요. 곱하는 걸 분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A를 곱하는 걸 분배하는 거예요. 되나요? 다시 분배 법칙은 뭐를 분배하는 거다? 곱하는 수.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A 곱하기 B고요. 더하기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A 곱하기 C. 얘와 얘는 어떻다? 같다. 분배 법칙 또한 같다예요. 곱하는 걸 분배해서 계산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성립한다예요. 네. 외우가 아니라 개념에서 알려줘 버린 거죠. 써먹어라 이렇게. 그럼 A 곱하기 B는 얼마랑 같다고요? 2. 그쵸? 그럼 A 곱하기 B를 뭘로 보면 돼요? 2 더하기. 아니요. A 곱하기 B를 뭘로 보면 돼? A 곱하기 B는 뭐와 같다? 2요. 2와 같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뭘로 보면 돼? 2. 그리고 더하기 그냥 갖다 놓고 네. A 곱하기 C는 뭘로 보면 돼요? 5요. 아니. 네? 마이너스. 되나요? 네. 그럼 얘 플러스 2라고 봐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요. 될까요? 네. 503번 봅시다. 역수관계가 뭐예요? 역수관계. 역수관계 곱했을 때 음. 1이 되는지?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아, 관계. 네. 그쵸? 그걸 역수관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분모분자 위치를 바꾼 걸 역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그쵸? 하지만 0의 역수는 없어요. 그게 정답이죠. 네. 됐죠? 자, 마이너스 6의 역수는 그래서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1. 자, 1과 5분의 1은요. 5분의 뭘로 보면 돼요? 6이. 그럼 5분의 6의 역수는 얼마예요? 6분의 5. 둘을 뭐 하래요? 곱하기. 그쵸? 네. 그럼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예요. 6분의 5. 아. 자, 506번 봅시다.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역시나 계산을 해보란 이야기죠. 네. 오, 나누기에 대한 얘기네요. 나누기는 뭐 하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자. 그쵸? 네. 그럼 곱하기로 바꾸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수를 뭘 취해주자? 역수. 역수를 취해주자. 그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행위를 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곱셈화라고 그냥 나만의 용어로 이야기한다고요. 혹시나 내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9이고요. 곱하기고요. 뭐가 나오면 돼요? 9호까지.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이고요. 곱하기로 바꾸고요. 뭐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다음에 플러스 5분의 6이고요. 곱하기고요.
얘들 먼저 계산하고 해결해 버립시다. 얘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 수는요? 3 얘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 자, 약분합시다. 그쵸? 3 얘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 약분합시다. 그쵸? 네. 자, 이제 4번 갑시다. 마이너스 5분의 28이고요. 곱셈화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7분의 1인데 네. 얘까지 역수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케이? 얘도 곱하기 바꿔서 얘 때문에 얘가 역수치해지는 거예요. 자, 곱하기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위치를 바꿔도 되고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되고 곱하는 걸 분배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먼저 약분합시다. 됐죠? 자, 마이너스 홀수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약분돼서 남아있는 건 200개 없네요. 4번이 답이네. 그죠? 자, 5번 갑시다. 플러스 5분의 3 곱셈화 합시다.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부호는 마이너스고 남는 건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실까요? 자, 513번 합시다. 잠깐만요. 110번도 있어요. 아, 그래요? 510번 합시다. 네.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역시나 이런 문제는 좌변을 계산한 다음에 우변과 비교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얘 거듭제곱 없고요. 마이너스 2 그대로 두고 곱셈화 시켜서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쵸? 모두 다 곱하기 2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데 부호 먼저 따지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홀수번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와 5, 10이 약분돼서 5가 되고 5와 15가 약분돼서 3이 남겠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곱셈화 시키고 4분의 1이 되는 거죠. 플러스로. 그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되고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3번. 혹시 1번 맞나요? 네. 2번 맞나요? 네. 그럼 3번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플러스 7분의 12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죠. 그쵸? 자, 부호는 마이너스 2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쵸? 7하고 약분 4하고 약분되니까 5분의 1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3번도 맞네요. 그쵸? 4번 봅시다. 거듭제곱이 있으니까요. 거듭제곱 먼저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얘만 본다라면 마이너스 몇 번 곱한 거야? 2번.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2분의 1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2번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주고 플러스 4분의 1 되겠죠? 네.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부호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네. 그 다음에 수는 4, 16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요. 네. 그쵸? 자, 5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거듭제곱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5분의 12 하고요.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9 해줄 거고 얘 거듭제곱을 해결하면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 수는 얼마일까요? 27. 근데 얘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치해주면 되겠죠. 네. 27분의 됐을까요? 네.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졌냐 곱해지지 않았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가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그쵸?
자, 이제 9, 3, 27 약분하면 되고요. 3, 4, 12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얼마? 자, 4번과 5번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 3번이 틀렸어요. 아, 3번이 틀렸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그러면 513번 갈까요? 이거일 때 네모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는데 실은 방정식을 배운 학생들은 얘 그냥 x로 두고 계산하면 돼요. 그죠? 네. 됐을까요? 그래도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 알고 있으니까 그냥 x로 두고 계산하면 돼요. 방정식. 방정식 활용까지 안 나와서 그것까지 못해요. 아니 이거 그냥 방정식이잖아요. 해볼까? 얘를 x로 두면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x는 9분의 10이잖아요. 그럼 이거 x 구할 거니까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5분의 이래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죠? 요건 알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그냥 해보자 이거죠. 얘가 플러스가 돼야 돼. 결과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마이너스란 부호가 있어야 되겠죠. 3에 뭘 곱하면 9가 돼요? 5에 뭘 곱하면 10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됐을까요? 실은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나중 가면 다 이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풀어보고 검산을 예로 해보시라는 거죠. 둘 다 연습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얘를 푸는 목적은 뭐라고요? 연습. 그죠? 그래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그 다음 진도를 나가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냥 대충 풀어서 답만 탁 나왔으니까 나 아는 거 하고 대충 동그라미 치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신다면 그 문제에서 얻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책을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자, 어떤 수에 3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어. 역시나 네모로 할게요. 3분의 1을 원래는 더해야 되는데 뭐 했대요? 3분의 1을 뺐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됐대요? 마이너스 이게 됐대요. 자, 바르게 계산한 답 얘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얘를 먼저 찾고 찾은 걸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3분의 1이 4분의 1이 됐대요. 그러면 뭔가 통분된 다음에 계산되고 그 다음에 약분돼서 4분의 1이 됐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얘들을 통분한 형태로 마이너스 3, 4, 12분의 4는 마이너스 3, 4, 12분의 3이 되었다 이렇게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애는 플러스겠네요. 12분의 얼마? 아니지 1이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되죠. 그쵸? 될까요? 그럼 어떤 수가 얘야? 그럼 얘가 다시 들어가서 3분의 1을 더할 거니까 12분의 4를 더할 거죠. 그럼 12분의 5가 똑바로 계산한 i인 거죠. 자, 이게 이 문제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다음 방정식을 배운 학생은 이 어떤 수를 뭐라고 둔다?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라니까 x라는 i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한 i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다 적어놨어. 뭐라고 불러요? 이항.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부호를 바꾸면서 옮기는 걸 이항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항이라는 행위는 등식의 성질 중에 더하는 성질과 빼는 성질을 한 방에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2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똑바로 계산할 식은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귀찮아. 됐죠?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역시나 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얘기해요. 오케이? 방정식 갖고 문자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x라는 i는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을 하면 되는데 똑바로 계산한 식은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x잖아요. 얘한테 3분의 1을 한 번 더 더하면 똑바로 계산한 식이네. 맞나요? 그러니까 딱 이런 문제만 나온 결과에다가 똑바로 계산한 거에 2배를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잘못 계산한 결과에다가 이 관계예요. 얘가 2항돼서 더하는 거니까 2배예요. 잘못된 계산된 결과에다가 딱 이 문제에서만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만. 잘못 계산된 결과에다가 똑바로 계산하는 거에 2배를 더해주면 되겠다. 더하기 빼기일 때만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다음에 520번 갑시다. 자, 이 520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플러스예요. 그쵸? 그럼 2개를 곱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요?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2개를 곱할 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그 둘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란 얘기고요. 2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그 둘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을까요? 더하기 빼기도 있구나.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도 해봅시다. 그럼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양수 더하기 음수는요? 둘 다 되죠. 몰라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돼요. 음수 더하기 양수는요? 몰라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요, 대답을 할 때 꼭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아닌 거 이렇게도 있어요. 그쵸? 그것도 답일 때도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땐 많지 않고요. 고등학교 가서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이번엔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예요? 음수예요. 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더했을 때 양수, 그러니까 더했을 뭐 해야 돼? 둘 만약에 둘의 부호가 같다면 네. 이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둘의 부호가 같다면 그 둘을 더한 건 그 부호 그대로 나온다. 그쵸? 그럼 빼는 것도 해볼까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는요. 더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빼기 플러스는요.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로 바뀌죠. 네. 얘 부호는 몰라요. 모른다.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는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로 바뀌네요. 네. 그럼 얘 부호는 플러스가 되네.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는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네. 그럼 얘 부호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네요.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로 바뀌네요. 얘 부호는요. 마이너스. 몰라요. 아, 네.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빼기일 때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 뒤에 부호, 그러니까 앞의 부호를 따라가네요. 그쵸? 얘는 얘기하기 너무 힘드네.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거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네요. 물론 2개 갖고 이야기할 때 얘기고요. 이제 3개 갖고 이야기할 때는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20번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일 때 항상 양수인 것은 둘의 부호가 반대네요. 그쵸? 근데 일단 한번 따져봅시다. A 더하기 B요. 네. 얘는 부호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항상 양수라 말을 할 수 없다. 자, A 빼기 B는요? 얘도 몰라요. 아니죠. 빼기잖아요. 부호가 다를 때 빼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거의 부호를 따라간다고요. 플러스. 그쵸? 네. 얘는 항상 뭐예요? 양수예요. 네. 3번. 부호가 다른 건데 빼기야. 그럼 얘 부호는? 마이너스. 그쵸? 네. 4번. 이제 곱하기예요. A 곱하기 B. 즉 부호가 다른 거의 곱이에요. 얘는 부호가 뭐겠어요? 플러스예요. 부호가 다른 거의 곱인데요. 마이너스요. 됐을까요? 네. 자, 5번. A 나누기 B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따지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럼 얘를 역수취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그냥 곱하기점, 부호 따질 때 그냥 곱하기처럼 생각하고 부호만 따져버리면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랑 부호가 완벽히 어떻다? 같다. 그래서 항상 양수인 건 몇 번이다? 될까요? 이제 얘를 밑바탕으로 524번을 해봅시다. 세수 ABC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대요. 얘는 뭘 얘기해 준 걸까요? 2개 곱한 게 0보다 작대 음수래. 뭘 얘기해 준 걸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인지 알아볼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부호가 다르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됐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데 뺀 게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만 만족하면 이거밖에 몰라요. 부호가 다르다. 근데 둘 다 만족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호가 다른 가운데 뺀 게 0보다 크다란 얘기죠. 네. 그쵸? 네. 그 얘기는 앞에 거의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겠죠. 네. 돼요? 네. 그러면 B는 뭐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B 나누기 C가 0보다 크다란 얘기잖아요. 근데 나누기는 결국 부호만 따진다면 곱하기랑 부호가 어떻다? 부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부호는 어떻다? 그 얘기죠. 그러니 이거에 얘와 얘까지 포함해서 C의 부호가 B랑 같다니까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몇 번일까요? 그러면 5번. 4번인데요. 아, 옳은 것이군. 4번이죠. 됐을까요? 네. 정말 됐을까요? 네.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아니,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아니. 눈으로 보고 이해한 건 내 게 아니에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경험한 거지. 네. 그거를 스스로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풀어봤는데 안 되면 다시 될 때까지 해보시는 건데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런 걸 찾아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527번 이제 혼합 계산입니다.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나누기 0.15 빼기 3분의 2 곱하기 0.5의 제곱. 오, 얘를 계산하래. 자, 등호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등호는 완벽하게 똑같을 때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이 괄호 안에만 먼저 계산할 때 나는 등호를 쓰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얘랑 결과가 똑같은 거 이야기할 때만 등호 쓸 거예요. 등호 쓰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 봅시다. 나누기 있고 곱하기 있으니까 얘 따로 먼저 계산할 거고요. 근데 여기 거듭제곱 있으니까 거듭제곱 먼저 해결할 건데 자, 5분의 1이고요. 0.15를요. 나는 100분의 15로 그냥 봐버리거든요. 네. 그럼 역수치에서 15분의 100으로 바꿔버리고요. 얘를 빼기로 봐도 좋고 마이너스로 봐도 좋아요. 네, 어쨌든 똑같은. 그렇죠. 네. 자기 맘대로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볼 거면 더하기 기호 가져다 놓고 보면 되고요. 빼기로 볼 거면 빼기로 보고 플러스 부호 가져다 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플러스는 생략할 거니까 그냥 봐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난 3분의 1을 그냥 이렇게 둘 거고요. 곱하기잖아. 그럼 0.5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그러면 10분의 5의 전체의 제곱이라고요. 그럼 10분의 5는 결국 얼마야? 2.5요. 아니,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네. 자, 2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니까 얼마겠어요? 4분의 1. 이렇게 해놓고 계산할게요. 네. 그러면 5로 이렇게 약분돼서 20이 되죠. 네. 다시 5로 약분해서 3분의 4가 되나요? 네. 빼기 할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6분의 1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얘가 6분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괄호 안의 계산은 6분의 7 곱하기 살아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으면 이제 등호를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빼기 계산 먼저일까요? 곱하기 계산 먼저일까요? 곱하기 계산 먼저.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얘를 빼기로 봐도 좋고 마이너스로 봐도 좋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난 빼기로 보는 게 편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12분의 7이 되겠죠. 자,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분모 12분의 4 빼기 7로 보면 되겠죠. 그럼 부호는 뭘까요?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12분의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답일 겁니다. 과정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25번 봅시다. 520, 유형 25. 문제 532번 봅시다. 수직선에서 두 수 마이너스 4분의 3과 2분의 1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 머릿속에서 수직선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보셔야 조금 더 빨리 내 머릿속에서 수직선이 그려져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0을 기준으로 0과 마이너스 1의 1 사이에 있는 아이인데 4분의 3이란 얘기는 0과 1을 몇 개로 나눠?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 0에서 왼쪽으로 가는 점. 됐을까요? 네.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아이는 플러스 1이 있는데 2개로 나눈 것 중에 1개인데 네. 0으로부터 1개만큼 가네요. 네. 중요해. 0으로부터 간 거야. 0으로부터 간 거고. 됐나요? 네. 자,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잘 생각해봐. 이쪽에 점이 있으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항상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에 이만큼을 더하게 되거든요. 네. 그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네. 그럼 이쪽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쪽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을까? 아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됐죠? 이 두 점의 바깥에선 존재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 두 점의 딱 가운데 점이 네. 됐죠? 딱 가운데 점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으로서 유일하게 있는 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점으로부터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 얘기할 거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합시다. 수직선상에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갖고 있는 애가 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면 뭐 해버리면 되냐면요. B 빼기 A 하면 돼요. 음수이고 양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여도 돼요.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걔가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속뜻은? 되나요?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문자로 있을 때는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게 뭐냐면요. 차이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나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나 부호만 다를 뿐 절대값은 어떻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고요.
수학에서 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뭐 하면 돼요? 그쵸. 2분의 1에서 빼면 돼요. 뭐를요? 마이너스 4분의 3을요. 그러면 통분하면서 더하기로 바꿀게요. 덧셈화. 오케이? 그럼 4분의 2 더하기 3이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겠네요. 요 차이가 4분의 5만큼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가운데 있는 점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예로부터 오른쪽으로 4분의 5의 절반만큼 가거나 얘로부터 왼쪽으로 4분의 5의 절반만큼 가거나 어쨌든 그 둘의 값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둘 다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4분의 5의 절반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절반이라면 2분의 1을 곱한 거죠? 그게 8분의 5겠죠? 됐죠? 자, 이래 놓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더할 거고요. 얼마만큼? 8분의 5만큼. 그러면 분모 8로 통분시키고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부호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겠죠? 내가 그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뭐라고 있냐면요. 이 부호를 분모로 내리는 행위는 절대 안 해요. 분모에 있어도 분자로 올려서 봐버려요. 됐나요? 자, 이번엔 2분의 1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뺄 거고 얼마만큼? 8분의 5만큼 뺄 거예요. 역시나 통분해야 되겠죠. 자, 8분의 4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럼 역시나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이번엔 535번 갑시다. 철수와 영희가 계단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기면 2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가 지상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1씩 더해지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수직선이 이렇게 90도로 섰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구나. 이렇게 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계단을. 됐나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이때가 0이거나 뭐 어떤 값이거나 이럴 거라는 거죠. 됐죠? 이럴 때 이기면 2칸을 올라간대요. 그쵸? 그러면 위로 이기면 이기면 플러스 2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됐죠? 지면 1칸을 내려간대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면 로스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사람이 처음 위치를 0이라 하고 커버 0이라 했잖아. 그죠? 한 칸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 1, 한 칸 내려가서는 마이너스 1.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게임을 10번 하여 이게 보통 횟수를 넘버의 앞글자 n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호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안 쓰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사용되는 기호를 자주 써주는 게 난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호를 쓸 수 있을 때마다 쓸 거예요. 됐죠? 철수가 6번 이겼다고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철수 그리고 누구야? 영희잖아요. 그러면 win, lost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주면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철수가 6번 이겼대요. 철수와 영희의 위치를 구해요. 단 계단은 충분히 많고
비기는 경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철수가 6번 이겼잖아요. 비기는 거 없잖아. 그럼 철수 몇 번 진 거야? 네 번. 그럼 0이 몇 번 이긴 거야? 그럼 0이가 몇 번 진 거야?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철수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길 때마다 플러스 2, 질 때마다 마이너스 1. 네. 그렇다면 철수의 위치는 6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에요. 네. 그죠? 겁내 빨리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 대박인데? 그럼 6이 12에서 4를 뺐으니까 얼마예요?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8칸 올라갔고요. 네. 자, 0이는요. 네. 6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기 6, 맞지? 6 곱하기 1이에요. 네. 그죠? 네. 엄청 빨리 했네. 그럼 0의 위치는요. 24에서 6을 뺐으니까 그쵸? 철수야 0의 위치 다 구했네? 그쵸? 네. 나 6이 아니구나 2구나 미안합니다. 뭔가 그쪽 그죠? 왠지 더 순서를 바꿨어야 돼. 4 곱하기 2에다가 그죠? 네. 6번 4번 이기고 6번 졌고 플러스 2고 오케이 됐어. 아 내가 빨리 하다 내가 실수했다. 그럼 얘가 플러스 2인 거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숙제는 80쪽까지인 거 아시겠죠?